네, 이슈앤 소문입니다.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선 뉴스 제일 첫머리에 네, 대통령님 개미 다 죽어요 이렇게 했네요. 네. 코스피가 2,300을 내줬죠. 개미가 말을 합니다 이제. 요구를 하죠. 네, 요구. 예, 요구. 왜 그러세요? 아우성이죠. 네. 뭐 시장이야 뭐 억지로 만들 수는 없죠. 네. 없는 데고 뭐 그런 거니까. 자, 뭐 최소한의 액션은 쳐야 되겠죠. 그래요. 네, 자, 그래도 모레도 하늘이 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서 또 네. 오늘 이슈를 뭘로 잡아오셨는지. 자, 어제 드디어 이제 뉴스가 나왔죠. 네. 유럽 의회가 원자력, 천연가스를 이 녹색 에너지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에 넣었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죠? 네. 이게 빠질까봐 사뭇 좀 걱정했거든요. 만약에 네. 제외가 되면은 원전 외교 내지는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을 추구하는 에너지 정책 네. 이게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사뭇 걱정했는데 그래도 네. 편입을 시켰네. 그쪽도 이제 에너지가 급하긴 네, 급한 그렇죠. 모양이에요. 일단 저 이슈를 선택한 것은 뭐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우리 개미 다 죽어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이게 다 포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저께 아시겠지만은 조선을 포함해가지고 뭐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모두 다 무너지는 양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이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은 픽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어쨌든 유가 하락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저께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동안 강했었던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쪽이 좀 무너지는 양상이 좀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약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떤 게 단기약재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네. 이 신재생이라든지 원전 아.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은 것들이 네. 네네. 그래서 좀 단기약재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동반적으로 하락을 해버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상식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좀 하락을 했더라고요. 유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유가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해양 플랜트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구조들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약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많은 증권사 그리고 해외 IB도 그렇고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건 이 조선사가 언제 흑자 전환될 것인가 그리고 흑자 마진폭이 또 얼마가 될 것인가 여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어제 조선주가 하락을 한 것들은 전 소나기를 좀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 하락한 건가요? 유가 하락 때문에? 네. 일단 조정을 받으면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되니까 네. 구실을 찾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유가를 네. 기름을 더 쓰겠지 뭐. 근데 그게 조선주한테 악재가 되나? 어찌 보면 지금은 결국 이 에너지 문제가 공급적인 문제인데 이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이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한숨 돌렸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LNG 어떤 발주라든지 수주가 조금은 천천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조선주에 좀 반영이 갖다 됐다라고 깨야 보시면 맞추는 네네. 거죠. 네. 항상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표적인 그 테마고. 유가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일 뿐이다. 네네. 오히려 이제 조선 네네.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 네네. 그린 에너지는 계속 그 분야 자체가 네네. 이제 개화기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풍력 같은 게 CS윈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이 차트를 좀 넓혀보게 되면 솔직히 올라간 부분이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올라간 네.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뭐 최근에 뭐 피팅주라든지 뭐 전선 관련주인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은 솔직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조선이라든지 대표적인 풍력 대장주 같은 것들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들이고 대표적인 현대중공업을 픽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현대중공업이 상승폭이 좀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오르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 힘들었었는데 이 가격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또 11만 원 부분까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11만 원 부분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저는 한번 노려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네. 이 조선주에 대한 전략은 제가 항상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선주에 대한 어떤 이 사이클이 올 겁니다. 올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딱 11월 달이다. 12월 달에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 미리 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선주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세 상승에 동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현대미포소선의 실적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조선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형 선박을 건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현대미포소선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선박을 건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빨리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현대미포소선이 가장 먼저 이 실적이 좀 돌아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권사에서 이 현대미포소선이 만약에 흑자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그 실적을 뜯어보게 되고 흑자 마진폭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대형 조선사를 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세 상승기에 대세 상승기에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대미포소선의 실적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네네 맞습니다. 오늘 예정이죠. 7일. 네네. 7월 7일. 하여튼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조선업종은 수주 잔고나 수주 네네. 뭐 소식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적이 아직도 네네. 적자. 네. 어디에 돈이 이렇게 샜을까? 근데 그 마진 그 소위 말하는 그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2억 불 정도 달러 기준 2억 불 정도가 넘어야 이게 수익 마진이 발생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억 불이 넘는 수주를 빨리 받은 곳은 2020년 하반기고 늦게 받은 곳은 2021년 상반기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설계에 들어가고 건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반영되는데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증권사 같은 경우도 2022년 하반기 그래서 2023년 상반기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아직까지는 조금 상반기까지는 힘들고 하반기에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FSRU라는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네. 이건 뭐 이게 이전에 LNG 터미널 이런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주 1승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1승. 네, 1승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달 안으로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이 LNG 수입 저장 터미널을 운영하는 게 목표인데 네. 아시겠지만 이게 뚝딱뚝딱 그냥 뭐 6개월 만에 뭐 조립식 패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 터미널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빠른 이 LNG 공급을 위해서 그 방금 나왔지만 FSRU 그러니까 이거를 LNG 운반선에다가 재기화 설비를 얹은 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운반선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액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체화 시켜야 되는데 그 액체화되는 LNG를 기체화 시켜주는 설비가 LNG RU라 보시면 되고 이 LNG RU가 설치가 되어 있는 배가 FSRU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NG 운반선이 그 한국에 접목을 하자마자 바로 기체로 기체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소비자에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 LNG를 좀 빠르고 신속하게 또 LNG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FSRU에 대한 수요가 발주가 유럽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승이라는 종목 정도만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승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LNG 재기화 설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SRU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1승이라는 기업을 볼 수밖에 없고 이 1승이 LNG RU 설비를 만들어서 어디에 공급하냐면은 현대중공업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픽을 2개를 선택을 했는데 현대중공업 1승 그런 연유로 해서 이 두 종목을 좀 픽을 했습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과 1승 네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하여튼 어제 유럽연합이 그린 텍서노미에 원전과 LNG를 네네, LNG. 포함시켰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 기업은 오늘 또 뭘 보고 계시는지 기업으로 넘어가서 네. 어떤 소문이 솔솔 불어오는 넥스트 칩입니다. 넥스트 칩 네. 아마 상장, 언급이 시세 상장 언급이 좀 많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별로 안 있는데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제가 항상 이 종목을 소문 종목을 준비할 때 미리 언급이 됐으면 어떡하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그거는 하거든요. 할 수 없는 거죠. 뭐 네. 보는 게 뭐 일부러 맞출 누군가가 했으니까 전 네. 코너에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연이어서 할 때는 조금 피해 그렇죠. 주시면 피해야 뭐 되겠죠. 좋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네. 제가
화요일 날 추천주로 캠시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캠시스. 캠시스. 예, 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캠시스 같은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이제 외부의 영상을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상을 인식을 하고 이거를 영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반도체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이 넥스트 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동차 전방, 후방 카메라에 들어가는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 개발 업체. 그러니까 영상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켜주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2012년도에 NCN이라는 회사의 기업 부설 연구소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했었다가 이제 뭐 2019년도에 오토모티브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키운 회사, 그 사업 키운 자회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회사로 있다가 이제 올해 상장을 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2년도에 기업 부설 연구소로 출발을 했을 때 그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설계라든지 검증 작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재산권이 그러니까 59건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그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이게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NCN이라는 종목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네. 그런 연유가 넥스트 칩이라는 자회사를 보유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상장까지 진행이 됐는데 국내 유일하게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 차량용 영상 신호 처리와 영상 인식 시스템 반도체를 현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쨌든 이 자동차용, 자율주행용 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회사가 계속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회사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또 후광 효과로 NCN이라는 종목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인지 판단 제어 이 부분이 3단계로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뭐 인지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게 되면서 이게 판단하는 자율주행 중앙 칩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자율주행 중앙 칩이 이 5G 통신을 통해서 이 중앙 그 컴퓨터와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서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대표적인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대표 제품으로는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ISP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하이퍼 데피니션이라고 죄송합니다. 아날로그 하이 데피니션이라 가지고 HD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ISP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 센서로부터 발생된 신호를 영상 신호로 전환시켜주는 반도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감지가 된 것들을 영상으로 인식해주고 이 영상을 또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전 단계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P라 그러고 있고요. 빨라야 되겠죠. 네네. 신호 체계가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네네. 바꾼다든지 이게 느려버리면은 그렇죠. 생명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사고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빠른 뭐 인식이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달려있는 카메라의 인식 네네. 속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일 거야. 네, 더 빨라야 되겠죠. 굉장히 빨라야죠. 네네. 빠르고 판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올 수 네네. 있고 뭐 어둡고 비 올 때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그 고집적의 기술이죠. 네네. 그래서 빠른 처리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 빠른 처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통신망 이런 부분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 5G 특화망이 빨리 어떻게 좀 구축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아날로그 하이 데피니션 AHD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게 어두울 때 이게 선명하게 인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화면이라든지 그리고 CCTV를 통해서 이 외부에 들어오는 이 영상 그 신호가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악천후라든지 그리고 어두울 때 제대로 인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해상 영상으로 이제 전송시켜주는 기술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또 AHD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ISP 그리고 AHD는 어쨌든 외부에서 발생되는 신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영상 신호로 전환시켜주게 되고 또 영상 신호로 전환을 해주는 상황들 속에서 좀 더 선명하게 네. 좀 더 고화질로
전환시켜주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P 그리고 AHD가 전체 매출의 73%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또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처도 주요 납품처가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쪽으로 당연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삼성전자 그리고 르노코리아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BYD라고 하죠. BYD, 롱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도요타, 교세라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유럽 쪽 같은 경우 보쉬와 같은 기업들 쪽으로 현재 고객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외 고객사가 많다 보니까 해외 법인도 이제 만들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두 가지를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하나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가지고 BMS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와 유사한 개념의 BMIC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 배터리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작은 단위가 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셀에서 온도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전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BMS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또 운전자한테 전송시켜주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BMIC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 어쨌든 테스트를 완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테스트가 완료가 되게 되면 요것도 주력 제품으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광고하는 걸 보면은 이 무인주차, 리모컨으로 무인주차 이런 거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와 관련된 시스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VP라는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 대리 주차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자동 대리 주차 시스템을 아파치 6라고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것도 테스트를 준비를 하고 이제 빠르면 하반기에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하반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내년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무인주차에 특화된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무인주차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또 개발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또 현대차 1차 벤더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자율주행 수혜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어쨌든 자율주행이 레벨 3, 레벨 4로 가게 되면서 이 발생되는 반도체 수요가 있을 건데 그 반도체 수요에 적합한 어떤 수혜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 제외하고 뭐 저런 걸 말씀하신 걸 다 할 수 있다. 오, 대단한 거거든요. 아직 시가총액이 2,700억이라는 네네. 얘기는 이제 시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걸음마일 수 있죠. 근데 신규 상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신선하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적자거든요. 네. 근데 실적을 보고 이런 종목들을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주식시장에 꿈을 먹고 사니까 성장성. 이 넥스트칩이 이런 꿈을 꾸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긴 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넥스트 칩 들어봤고요. 자, 이슈앤 소문 오늘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